어저께 최재형 목사님이 또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네,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최재형 목사는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스토킹 성립이 될 수 있겠냐며 제가 만약 스토커였다면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아니잖아. 명부에 없었잖아. 신고한 국가기록물 명부에 없어요. 확인 결과. 앞으로 될 거라고. 예정이라고요. 예정이라고. 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될 거라고. 근데 물건은 어디 있긴 있어? 몰라. 도대체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 봤다고 하는 그 백은 어떤 백인 거야? 그리고 그 최정욱 또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 요거 난리 났을 때 당시에 그 최재형 목사한테 그 제가 살인적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제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줬어요. 라고 김건희가 카톡까지 보냈어요. 근데 스토커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직접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휴. 도대체 양평 때 무슨 말씀을 해줬길래 김건희가 큰 힘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얘기를 최재형 목사 육성으로 좀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꼭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거 중요한 거는 최 목사가 어제 김건희는 지금 프로포폴을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내지는 정보의 출처를 안 밝히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있는 입장이라도 이 얘기를 사전에 꺼내놓는 거는 전략적으로 손해입니다. 만일에 어떤 병원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일부 인사를 거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병원이 없어질 수 있어.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명예훼손 내지는 허위사실로 직접 고발을 해갖고 기소가 되면 아마도 그때 가서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최재형 목사님 제가 몇 번 안 만나 뵀습니다만 이분의 성정상 이거 진짜로 본인이 생각해내 상상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상상력 증거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 하실 분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도 어느 정도 이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언이나 증인을 또는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국힘에서 고발을 했대요, 이거를. 국힘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서 가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못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양평 관련해갖고, 이제 조금 새로운 의혹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양평을 기억할 때, 양평 땅, 또는 양평 선산,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바뀐 거, 여기에서 스타트점을 우리가 이걸 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평에 있는 땅의 취득 과정을 보면 아버지가 산 거야, 아버지가. 김건희의 아버지. 아버지가. 산림 공무원인 시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산에다가 이 산들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도 꾸준하게 이것들을 늘려왔어요. 그 어떤 주변에 있는 다른 산들을.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맹지야. 까마득한 산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대기업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쪽에 또 땅을 사갖고 있는 게 확인이 돼서 종교단체가 그렇다고 치면 저거에 대한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가 저쪽으로 뚫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던 시절부터 말하자면 준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 아버지가 산림공무원 전문가야. 자기 나름대로. 근데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엄청나게 샀는데 그걸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맹지를 생돈으로 샀겠느냐는 거지. 아마 그 당시 아버지는 그쪽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개발 계획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또는
그쪽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 모종의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그 땅들을 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김건희 모녀 일가가 관련된 땅 작업들을 쭉 하고 해왔고, 지금도 뭐 전국에 지금 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윤석열은 심지어 군사보호지역도 해제하고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했어요. 그게 한두 평 있는 땅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저는 역으로 이런 추론을 해봐요. 김건희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땅 투기 세력 내지는 대한민국의 음성적인 자본을 움직이는 어떤 그룹의 하수인이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너 양평 이쪽 있잖아. 여기 미개발지인데 우리 앞으로 개발할 거니까 이쪽 개발에 관련해가지고 땅들 좀 수집해라고 하는 과정 중에 이쪽에 10만 평을 개발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쪽 땅을 사들이다가 아, 여기가 알짜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알박기를 한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그 역할을 하다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역할을 누가 맡았다? 엄마가 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단순한 여관 주인 하면서 뭐 건물주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휴게소를 사들이고 막 이 서울에 있는 빌딩을 불화를 받고 심지어는 잔고 증명을 조작을 해갖고 성남에 그렇죠. 땅을 사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되면 미치지 않고선 또는 이게 뭔가 굉장한 백이나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막 저질러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김건희의 시작을 2000년도 이후에 이혼하고 와서 돌려깎은 공작새로 르네상스에 나갈 때부터가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흘러내려온 어떤 모종의 그룹하고 어떤 세력들하고의 접점이 있으며 그 세력들이 아버지 때에는 땅으로 장사를 쳤고 아버지 어머니 때는 땅으로 장사를 쳤고 김건희에게는 검찰 권력이나 경찰 권력 같은 인맥 관리를 하는 쪽으로 뭔가 일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조직들이 그 하수인들 중에서 정점을 뽑아서 만들어낸 정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들과 세력, 이 모든 것들을 김건희란 이름을 통해 가지고 행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범국가적인 음모론의 어떤 시발점을 김건희의 가족사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무튼 양평은 그렇게 욕을 처먹고 있는데도 지금 꾸준하게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설계 영역에 들어갔고요. 네. 아마 내년에는 시공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이 되기도 전에 휴게소도 지어져 있고요. 거기랑 연결하기 위한 간선도로나 인터체인지 기초공사가 끝나 있는 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론에 관계없이 김건희에 대한 비난에 관계없이 정부 여당이나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꿋꿋하게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고 걔들의 힘은 지금 있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여론 따위는 개무시해도 될 만한 대단한 백그라운드와 어떤 재력 내지는 영향력이 있는 놈들이 기어이 이거를 밀고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갑자기 좀 얘기가 튀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김건희 관련된 특검이라든지 이채 양명주 특검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걸 단순하게 현상적으로 보지 말고 이 현상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이득을 위해서 이게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점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김건희라는 애가 이렇게 강하지? 도대체 너무나 그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어서 이걸로만 이해할 수 없는 조나무의 따까리여서 그걸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강력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탬버린을 잘 쳐서도 그렇고 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요즘 한동훈과 김건희의 공통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죠? 머리엔 칠을 하고, 네. 가슴엔 갑발을 넣고, 네. 네. 신발은 항상, 명품을 신고, 네. 거기 한쪽은 키높이, 한쪽은 명품. 뭐, 요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요런 핫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얘네들의 힘이 얘네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